오늘 뉴스 이노베이션은 이석호 기자의 정치 돋보기, 이호상 기자의 뉴스 이슈 하이킥, 정영석 기자의 백스테이지로 꾸며집니다. 잠시 뒤 주요 뉴스 짚어보고요. 8월 22일 뉴스 이노베이션 문을 엽니다. 네, 첫 순서로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배재수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데 최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도 거액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왔죠? 네, 상간자 소송이었는데요. 이 최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네. 1심 법원인 서울가정법원 가사 4부는 오늘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른바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가 20억 원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 재판부는 이 최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또 공개적 행보 등이 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위자료로 3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와 관련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어요. 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오후 대검찰청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했는데요. 중앙지검 수사팀은 재작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이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이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과 또 180만 원 상당의 이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은 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도 대가성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앞서 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건네며 이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에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청탁 내용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또 선물 전달이 이루어진 지 약 1년이 지나서 전해져서 해당 선물이 청탁 수단으로 전해진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 목사가 사건 관계인 신문으로 내일 검찰에 이 수사심의 소집을 신청하겠다고 밝혀서 심의 소집은 이원석 총장의 결단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제 소식 알아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동결했어요. 네, 지난해 2월부터 벌써 13차례 연속 동결인데요. 가장 긴 동결 기록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연 3.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물가가 둔화 추세를 이어간다면서 이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최근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수도권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건데요. 한은은 올해 우리 경제 전망치도 지난 5월보다 각각 0.1%포인트 하향된 수치로 수정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끝으로 뉴질랜드에서 교통사고로 한국인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는데 이들이 우리나라 스키팀 소속으로 전해졌어요. 네, 뉴질랜드 현지 매체와 외교 소식통이 전한 소식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에 뉴질랜드 아우라키 지역의 한 고속도로에서 우리 선수와 코치 등이 타고 있던 승합차와 현지 승용차가 부딪혀서 이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에 승합차에는 전지 훈련과 대회 참석차, 최근 뉴질랜드를 방문한 우리 국가대표 스키 선수들과 코치 등이 타고 있었는데요. 현지 공간은 자세한 사고 상황을 확인하고 있고요.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배재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댓글에 전태용님 뉴스 이노베이션 출석한다고 인사 적었네요. 네, 지금은 정치 돋보기 시간입니다. 정치부 이석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원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봉하마을을 방문하는 날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취소됐어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서 네.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 대표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할 예정이었는데요. 네. 또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등 8.18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신임 최고위원들과 함께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만날 예정이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됐습니다. 네, 보통 이게 전당대회에 선출되고 나면 이제 신임 지도부들이 이제 인사를 하러 가는데 현충원 인사에 이어서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역대 대통령들 이제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하죠.
근데 오늘 이석호 기자가 동행 취재하기로 했잖아요. 네, 예. 그럼 동행- 뭐 연기돼서 네. 예, 취재를 안 간 건가요? 아닙니다. 갔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 참배 일정이 오늘 오전 11시였습니다. 네. 그래서 10시에 김해공항에서 출입 기자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이동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네. 이동을 했습니다. 김해공항에서 도착해서 이제 내린 순간 카톡을 확인했는데 네. 이제 순간 좀 약간 당황스러웠는데요. 저뿐만 그랬겠네요. 아니라 네. 취재를 간 여러 기자들도 저와 네. 비슷했습니다. 8시 50분쯤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에서 오늘 봉화 양산 방문 일정이 수년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기 뭐 아픈 거를 또 뭐 미리 뭐 알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뭐 증상이 심해지니까 네. 그 체크해 보니 이제 그때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왔겠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럼 뭐 그걸 뭐 기자들에게 또 뭐 미리 뭐 점쳐서 뭐 미리 알려줄 수는 그죠.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김해까지는 좀 헛수고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네, 그래도 뭐 헛수고라기보단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오늘 오전에 일반적인 감기 증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아마 새벽이었겠죠. 네, 그랬을 것 8시에 같습니다. 기자들이 네.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코로나19 자가 진단 테스트기로 검사를 했는데 네. 양성 반응이 떴다고 하고요. 네. 봉화와 평산 쪽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린 후 기자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현재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있고요. 이런 거 있으면 먼저 취재진한테 연락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 취재진이 그렇습니까?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언론에 먼저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봉화 평사마을은 이제 못 가게 됐다 뭐 이래 되는 네네.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번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일정이 이제 당내 통합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을 끌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방 일정은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가 새로 꾸며지면서 통상 수행하는 관례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당 안팎에서 이재명 1극 체제와 계파 갈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번 행보는 친문계를 비롯해 비명계를 포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부 국정 운영과 당내 계파 화합 등 최근 전국 현안에 관한 폭넓은 조언을 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걸렸는데 원래 이번 주 일요일에 네. 대표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제 회담을 갖기로 했잖아요. 네, 이 맞습니다. 회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자가격리가 이제 요새는 의무가 아닌 의무가 5일 아니죠. 권고 사항이잖아요. 네. 권고대로 하면 이재명 닷새 대표 동안 네, 맞습니다. 격리하는. 자가격리 기간은 오는 26일까지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이 대표 측에서 저희에게 부득이하게도 이번 일요일로 약속한 저와의 여야 대표 회담을 코로나 증상 때문에 부득이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알려왔다며 네. 이 대표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네. 또 대표 회담 관련해서는 성실하게 준비해서 민생을 위한 회담, 네. 정치 복원을 위한 회담,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회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준비는 잘할 텐데 그럼 앞으로 이제 또 회담 일자 잡는 것도 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뭐 회담 진행 방식이나 의자를 놓고 그동안 실무 뭐 협상을 벌여왔는데 그 지지부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실무진도 약간 한숨 돌렸겠네요. 네, 네. 근데 시간을 이제 준 거죠. 네, 전당대회 이후 여야 대표 회담이 급물살을 타고 있었는데 여야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냉랭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또 이렇게 빨리 회담이 잡혔어요. 네. 근데 이렇게 여야 관계를 이렇게 풀어 나가는데 이렇게 여야 관계를 풀어 나가는데 이 대표에게는 당내 통합 이슈가 또 하나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깝게는 정봉주 후보도 있고 길게는 친문 간 갈등이 이제 해소를 해야 하는데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8일 전당대회에서 축하 영상을 보냈잖아요. 네, 근데 네. 당시 뭐 일부 당원들의 야유와 고성이 쏟아졌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있었죠. 맞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축하 영상을 통해서
지금 지지에 머무르지 말고 세대를 폭넓게 아우르며 전국에서 고르게 지지받는 정당으로 확장해 나가자고 말했는데요. 네. 또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단호하게 배격하자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일부 당원들은 그만하라며 문 전 대통령에게 야유를 보내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앞으로 이제 뭐 친명과 친문 간의 이제 통합,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게 참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되면서 정계 복귀의 길이 열렸는데 앞으로 비명계가 결집하느냐, 그 시기는 언제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도 활동을 재개했다는 이제 소식이 들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예. 예, 이석구 고생하셨습니다.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상 기자의 이슈 하이킥입니다. 오늘은 어디로 하이킥을 날릴지 궁금한데, 늘봄 학교네요. 네. 예, 늘봄 학교. 이게 늘봄 학교가 이제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학교에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제 맞벌이 부부를 이제 생각해서 그런 건데 네네. 아직 늘봄 학교를 전면 시행하기에는 준비가 덜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늘봄 학교가 뭐 저도 지금 뭐 무슨 학교인지 몰랐거든요. 맞아요. 다른 국민들은 이제 생소한 용어일 텐데 무엇인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이게 초등학교 학부모들, 초등학생을 네. 둔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는 사실은 핫 이슈거든요. 늘봄학교가. 네. 예, 그래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예. 늘봄학교라는 것은 이제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하고 돌봄 교실을 통합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과 후 학교 돌봄 교실 네. 통합 정책인데 먼저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를 좀 설명을 드리면 2006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정규 초등학교 교육 과정이 끝난 뒤에 그러니까 정규 수업이 끝난 뒤에 이제 학교에 머물면서 비용을 지불하면서 뭐 바둑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뭐 웅변도 배우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을 이게 방과 후 학교라고 합니다. 네. 또 초등 돌봄 교실은 2004년도 정도에 이제 도입이 됐는데요. 네. 여기는 이제 그야말로 돌봄 전담사가 방과 후부터 아이들을 돌봐주는 제도인데 오후 5시까지만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맞벌이 부부나 학부모들께서는 조금 더 늘려달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이런 상황이었던 네. 거죠. 그래서 늘봄학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봐준다. 또 네. 수업도 할 수 있다.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이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늘봄학교를 운영하면서 수업료를 내던 그동안 방과 후 프로그램도 2시간 정도는 무료로 공짜로 해준다. 이게 바로 네. 늘봄학교입니다. 네. 그럼 아주 경제적으로도 아주 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방과 후 학교와 돌봄 교실을 통합한 프로그램이 늘봄 학교라는 거. 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늘봄 학교를 이제 2학기부터 2학기 이제 곧이네요. 곧. 예, 그렇습니다. 전면 시행한다는 것이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요. 네. 늦은 방학이 이제 개학을 늦게 하는 9월 다음 달 중순에 개학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네. 아무튼 늘봄학교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 발표입니다. 네. 1학기에 사실은 지난 학기에 2,900여 곳에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해봤어요. 그래서 네. 부분들을 좀 수정할 거 수정을 하고 보완할 거 보완을 해서 2학기부터 전국에 6,185개 학교가 있는데 이 초등학교와 또 178개 특수학교에서 모두 시행을 한다라는 네. 거고요. 초등학교 1학년들이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2학년까지 늘봄학교를 운영을 하고 내후년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들이 희망을 한다면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네. 교육부가 좀 수요 조사를 좀 해봤더니 전국 지금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 34만 8천여 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80% 가량이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했다 이렇게 교육부가 자신만만하게 발표도 했습니다. 네, 80%는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예, 희망한다라는 얘기죠. 정부 이 같은 늘봄학교 확대로 어떤 기대 효과를 기대하고 앞서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맞벌이 부부들 당연히 이제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예, 그래서 돌봄으로 해주니까요. 이른바 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맞벌이 부부들 학원 뺑뺑이들 많이 돌리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 예. 그럼 그게 이제 그래서 그 학원 뺑뺑이를 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일단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 늘봄 지원국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들의 82% 정도가
만족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학부모들이 느끼는 돌봄 공백의 어려움 그리고 양육 부담의 어려움을 해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비와 관련해서는 약 78%의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부 주장은 이런 겁니다. 늘봄학교 참여 시간이 늘어났고 네. 또 학생들도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사교육비가 줄어들 거다라는 거고요. 네. 좀 구체적으로 좀 절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예. 방과후 학교 지금 현재는 방과후 학교 한 프로그램당 23,000원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시간 정도는 무료로 해준다고 하니까 네. 그걸 예를 들면 닷새 5일 정도 하면 10시간입니다. 네. 그럼 적어도 23만 원 정도는 줄어든다. 이걸 또 학원으로 돌아가서 학원에는 네. 조금 더 비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달에 한 3, 40만 원 정도의 학원비는 줄어들 것이다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맞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 교사들은 이제 가장 큰 걱정이 공간도 부족하고 전담 인력도 부족하다. 준비가 덜 됐다 이런 겁니다. 또 교육 프로그램도 좀 부실하고 네. 강사진도 좀 부실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정부는 이 교육부는 그래서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 늘봄 강사를 3만 5천여 명 정도 확보를 했고 네. 늘봄 실무사 그러니까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이런 분들도 9천여 명 확보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게 이제 교육부의 설명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튼 정작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입장은 좀 다소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예. 조성철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대변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네. 학교 현장에서는 그 늘봄학교로 인한 그 교원들의 업무 과중 그리고 각종 민원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 그리고 늘봄학교 교실 공간 부족에 따른 그 교사 연구실 부족, 교사가 이렇게 수업을 준비하고 또 연구할 그런 공간의 부족 이런 문제들을 지금 가장 그 아직 좀 해소되지 않았고 또 이런 부분이 가장 우려된다고 지금 짚고 계세요. 네. 이제 이 밖에도 다른 지역에 있는 교원단체들이 또 선생님들을 상대로 네. 교사를 상대로 좀 설문조사를 해보면 7, 80% 정도는 아직 부족하다.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늘봄학교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사들이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는 그 늘봄학교 전담 교사들을 3만 5천여 명 네. 확보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아직은 또 현장에서 미비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과연 늘봄학교에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까지 2조 원 투입되고요. 2조 원. 내년부터 내년에 1조 5천억 정도 더 투입이 되는데 이거를 좀 교육부가 모두 지방교육청에 떠넘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청에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고 국비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에서는 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라고 네.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늘봄학교 반가운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반가운 정책인데 사실 돌봄이라는 것이 국가가 좀 책임져 준다라는 네. 측면에서 반가운 정책인데 그렇지만 아직도 좀 철저한 준비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좀 보완책 마련 뭐 그런 게 좀 시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늘봄학교 빠른 정착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 이슈아이케 이호상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송효찬님, 그다음에 하현수님, 네 출석 인사 전했네요. 예, 다음은 정영석 기자의 백스테이지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오늘은 패럴림픽 소식을 패럴림픽. 들고 왔습니다. 네. 뭐 파리 올림픽이 끝나서 올림픽이 끝났다. 그래서 네, 그 4년 후에 미국에서 열리는 LA 올림픽을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직 네. 끝나지 않았습니다. 패럴림픽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 패럴림픽 이게 장애인 올림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림픽을 치르는 나라는 패럴림픽을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한번 살펴볼까요? 네. 패럴림픽 먼저 역사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패럴림픽은 1948년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네. 영국의 퇴역 군인들의 모임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 오늘날 대규모의 국제 스포츠 대회 중 하나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 올림픽과 바로 같이 시작한 건 아니네요. 아닙니다. 예. 예.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역시 4년마다 개최가 되고요. 네. 이 출전 선수들을 보면 하반신 마비, 사지 마비, 다리 길이의 차이, 짧은 신장, 시각 장애, 그다음에 지적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출전을 합니다. 네. 단 청각 장애인과 발달 장애인은 출전을 하지 않습니다. 아. 이 청각 장애인은 데플림픽에
발달 장애인은 스페셜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이런 대회도 또 있네요. 네. 예. 그럼 이번 패럴림픽 역시 파리에서 열리겠죠? 맞습니다. 오는 28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개회를 하고요. 9월 8일 폐막을 합니다. 예. 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184개국에서 4,400여 명이 참가를 합니다. 네. 우리 한국은 선수 83명, 임원 94명의 선수단을 현지로 파견을 합니다. 네. 어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출영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선수단 분들이 출영식을 마치고 이제 파리로 떠났죠. 지금은 도착했을까요? 도착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대회 일주일 정도를 앞두고 이제 본진이 출국을 했는데 네. 지금 한창 현지 적응 훈련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5개 이상을 획득을 해서 종합순위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앞서 도쿄에서 열린 패럴림픽에서는 금메달 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2개로 종합순위 41위를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당시에 중국이 1위를 했는데 금메달을 무려 96개나 가져갔습니다. 네. 그 자국에서 개최했던 일본은 13개로 1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금메달 목표 5개라고 하는데 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가 금메달 5개를 목표로 했다가 그렇죠. 13개를 땄죠. 예, 13개를 땄지 않습니까? 예. 역시 패럴림픽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겸손한 거 아닐까요? 패럴림픽은 좀 높게 잡은 기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지난 도쿄 대회에서 은메달 10개, 동메달 12개를 땄기 때문에 여기서 좀만 더 선전을 한다면 금메달 네. 개수가 높아지겠죠.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느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탁구입니다. 탁구. 탁구. 지난 도쿄 대회에서도 금메달 2개 중에 1개를 이 탁구에서 가지고 왔어요. 예. 이 종목에서만 탁구 종목에서만 메달이 금메달 1개, 은 6개, 동 6개로 총 13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도 이 탁구 종목에서 금메달이 예상되면서 네. 이 우리나라가 이 목표 개수인 금메달 5개에서 이 탁구에서 이끌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또 하나 그렇군요. 특별한 종목이 보치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보치아. 보치아. 네. 아마 생소하실 텐데 네. 선수들이 공을 굴리거나 던져서 네. 표적에 가장 가까운 공을 붙이면 네. 1점을 획득하는데 가장 많은 점수를 딴 팀이 또는 개인적인 선수가 이제 경기에서 이기는 그런 대회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난 도쿄 대회까지 9회 연속 이 보치아라는 종목에서 9회 연속 금메달을 따는 위협을 달성했어요. 아. 그래서 이번에 10연패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네.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보치아. 어찌 보면 양궁하고도 비슷하겠네요. 표적에 가까울수록 점수가 높은 거니까. 사실 볼링과 가장 가까운데 볼링 공보다는 작은 공을 사용을 합니다. 네. 예. 예, 그렇군요. 네. 이 패럴림픽이 이 올림픽과 비교하면 이제 규모면이나 관심 지원 등에서 아무래도 큰 격차가 있겠죠. 그렇죠. 있을 텐데 우리 국민들 패럴림픽 우리 선수단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정혜숙 기자, 조기종에서 패럴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한 행사를 가졌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대회를 한 달여 정도 앞두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네. 조계종 체육인 전법단이 경기도 이천에 있는 장애인 체육종합훈련원을 찾았습니다. 아, 네. 네, 이 시설은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훈련을 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진천 선수촌과 같은 거죠. 같습니다. 예. 진천 선수촌은 국가대표 선수촌이고 이 이천에 이천에 있는 있는 건. 훈련원은 이제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네. 선수들이죠. 이 자리에서 이제 맛과 영양이 풍부한 사찰 음식을 네. 사업단에서 무료로 제공을 했어요. 아, 예, 스님의 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파리 패럴림픽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좋은 성적 또는 좋은 성적이 아니더라도 건강한 그 마음과 몸으로 운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그래서 예, 식사를 한 선수들은 어땠습니까?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번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기 콩고기를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고 또 조미료가 안 들어간 맛이고 저희가 먹던 음식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먹어도 부담이 안 가고 그냥 건강에 좋은 웰빙 음식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선수촌 음식이 거의 단백질 위주로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두부나 이런 것들도 다 단백질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영양적으로는 전혀 부족한 부분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혹시 이렇게 사찰 음식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장애인들이 사찰 가기가 어려워서 접근하기 힘들죠. 한 끼만 맡아도 너무 맛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패럴림픽 선수단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냈다고요? 네, 지난 19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네. 8월 28일부터는 파리 패럴림픽이 시작된다면서 우리 선수단의 뜨거운 도전이 국민 모두에 또 다른 감동을 줄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한계를 넘어 승리하는 12일간의 여정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뜨겁게 다시 한번 응원하겠다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올림픽 선수 좀 근황이 궁금해서 아, 예. 네, 구봉길 선수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구봉길 선수는 그 서울에 서울 모초에 이제 구봉길 펜싱 클럽이라고 오픈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후배들을 많이 길러내는 곳에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임시현 선수, 양궁의 임시현 선수는 요즘 올림픽 스타들이 되게 바쁘게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야구장에서 시구하는 그러한 활동을 맞아요. 임시현 선수가 했고, 네. 그다음에 탁구의 삐약이 선수라고 별명이 네. 붙었는데 신유빈 선수. 신유빈 예. 이런 선수들도 요즘 광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현석 기자의 백스테이지였습니다. 날씨 알아보죠. 이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처서인 오늘도 폭염은 계속됐습니다. 오늘 동해안의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동해의 낮 기온이 38.5도, 강릉은 37.4도까지 치솟았는데요. 내일도 강릉은 36도까지 오르겠고 서울도 오늘보다 2도가량 높은 3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곳곳으로 비가 오락가락 내렸는데 내일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 등 중부지방과 전북, 제주도에 소나기 지나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서울의 최저 기온이 26도로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8월 말까지 열대야와 무더위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8도입니다. 기상청이었습니다.